자, 이번 시간은 교재 66페이지 4장 중개사무소 운영이고요. 중개사무소 운영에서는 보통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내용은 중개사무소 운영 파트는 내용이 워낙 수월한 내용이라 이론 정리 안 하고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절 개업공인회사의 고용인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없지요. 개업공인회사건 소속공인회사건 중개보존이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사원 임원이건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소속공인회사나 보존이나 사원 임원 될 수 없습니다. 이중 소속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본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개업공인회사가 고용한 소속공인회사나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본다. 3번 중개보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없지요. 소속공인회사는 아무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서류의 서명, 날인 의무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존은 인장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4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보존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때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신고 시기와 고용관계 종료 시기는 다르죠. 고용신고 시기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중개보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개보존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만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개업공인회사도 중개보존도 함께 민사책임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행정상의 책임만은 중개보존은 지지 않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만이 행정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개업공인회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소속공인회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회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죠. 맞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할 때 신고서만 제출하고 소속공인회사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공무원이 직접 소속공인회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특히 고용신고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했을 때는 그 외국인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개업공인회사가 소속공인회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아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였을 때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무교육을 먼저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 중개보존을 고용했을 때는 중개보존에게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4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라고 해야죠. 본다라는 것은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지고 중개보존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들렸죠? 중개보존은 위법 행위자로서 직접 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존을 고용한 개업공인회사는 고용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결국 답은 옳은 거 1번이죠. 네.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이제 풀어 보셔야 될 것입니다. 4번 문제가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하는데요. 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된다. 다 맞는데 교육이 달렸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게 하노라고 해야 되죠. 직무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게 하노라고 해갖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이때 가로열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된다.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게 해야죠.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4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외국인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드렸죠. 고용신고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죠. 5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여러분이 좀 직접 이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교육번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될 의무 있죠. 맞습니다. 고용신고 전에 미리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되는 거죠. 맞고 뿐만 아니라 네번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이수한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또 이수해야 될 의무가 또 있죠. 맞죠. 예. 대구번 품위유지 및 공정한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도 있죠. 맞고 1번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할 의무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연번 당해 중개인이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 이건 없습니다. 이 의무는 전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당해 중개인을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만 있고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입니다. 당해 중개인이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해당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배상 책임을 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는 공동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했을 땐 직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집니다. 정답은 5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8번.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보조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지죠. 맞죠? 예. 개업공인사는 고용인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인은 과실 책임,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사는 무과실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거예요. 맞죠? 이번 중개보조원 의뢰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업공인회사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보조원 의뢰에게 한정한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무과실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에 대해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중개보조원도 책임지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사도 연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책임이
이런 경우 개업공인사가 책임을 안 지고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보존을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중개보존은 과실 책임을 지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는 무과실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3번 중개보존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인회사 갑과 보존을에 대해서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옳은 지문이고 4번 중개보존 의뢰과실로 개업공인회사 갑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회사는 중개보존 의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맞죠? 예. 5번 중개보존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 이게 바로 금쟁이죠. 금쟁이 중에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금분받지 말아야 될 금쟁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존을이 중개보수 과다로 소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회사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 받은 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 행위로 보는데 중개보수를 과다해서 받았다는 것은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보수를 과다해서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개업공인회사가 금쟁이를 한 것으로 보죠. 금쟁이 했으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업공인회사의 고용인인 소속공인회사 보존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O, 틀린 것 X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봅니다. 기억번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배상을 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개업공인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당한 개업공인회사는 고용인에게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기관은 개업공인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니은번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개업공인회사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죠? 중개보존의 업무상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 배상 책임지지 않죠. 배상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사도 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죠? 니은번호 옳은 지문 T급번 고용인이 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동일한 형벌을 받는 건 아니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형벌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위반한 고용인은 징역 또는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사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뿐이죠.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고용인도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 부담합니다. 고용인은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지는 거예요. 미음번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죠. 맞죠. 결국 기억은 X, 니은은 O, 디귿번 X, 리을번도 X, 미음번은 O.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문제 보셨습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제2절 업무의 법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12번 문제 풀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있다? 차이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말하는데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이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토지, 건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물건의 범위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어디에 소재가 있는지 업무 지역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2번 이 법상 개업공인회사의 업무 지역은 모두 전국이나 틀렸습니다. 법개공과 공개공은 전국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지만 부개공은
자기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특광도 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농협이라든가 신탁업자 등이 여기가 해당되는데 전국을 업무적으로 할 수 없다. 전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 이유는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게 하려면 이 법상의 개업공인회사의 업무 지역은 차이가 있다. 즉 법개공과 공개공은 전국이고 부개공은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로 제한이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업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회사 누구를 말합니까? 공개공과 부개공이죠. 공개공, 부개공은 개업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공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부개공은 겸업이 하나 제한되어 있지만 부개공이 할 수 없는 업무는 경매, 공매 관련 업무만 못합니다. 따라서 즉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4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 개업회사에게 허용된 경험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다 할 수 있지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 중에서 5가지만 할 수 있고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는 할 수가 없지요. 5번 이 법상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와 같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가지에 해당되죠. 또한 공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죠. 또한 부개공은 경공매 관련 업무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겸할 수 있으니까 할 수가 있죠. 정답은 5번이죠. 예.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부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없습니다. 부개공이 아무리 공인중개사를 고용했건 또는 법개공이나 공개공과 사무소를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업무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즉 시도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지 관할구역 밖에 즉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2번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되지 아니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없지요. 부개공은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망에 공개되지 아니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부개공이 업무적 범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무적 범위를 위반한 부개공은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3개월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정답은 3번.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전국을 업무적으로 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었죠. 5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말은 공개공과 부개공을 말하는데 공개공과 부개공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는 공개공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부개공은 이와 같은 업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개공과 공개공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으나 부개공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법인 개업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우리가 등록 기준에서도 제가 강의해드렸었죠. 본업으로서 중개업, 겸업으로서 관상, 기분, 소경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해마다 출제가 되니까 올해도 뭐 반드시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된다라고 기본 강의할 때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외워두셨을 거예요. 기억번 주택의 분양대행 할 수 있죠. 분양대행은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맞고. 니은번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디귿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죠. 1번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등의 제공도 할 수 있죠. 다 해당되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근데 16번 문제 보세요. 16번 문제.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토지에 분양대행할 수 있다? 없죠. 분양대행은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상가주택만 할 수 있고 상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을 할 수가 없죠. 2번 중개업의 부수대는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소개해주는 일, 즉 우리는 용역알선이라고 하는데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와 같은 용역알선을 할 수 있으나 직접 이사업체나 도배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할 수 있다. 맞지요? 4번 경업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분양관리 대행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4번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정리하셨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 맞죠? 정답 4번. 4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법인 개고회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하려면 법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란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지방법원장을 말하고 등록이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말하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 가서 먼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4번이죠. 17번, 18번 문제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과 20번 문제 중에서 유형이 같으니까 19번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19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죠.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죠. 이와 같은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공매 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라고 해야 되지 공매는 빠져야 됩니다. 공매 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맞죠?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하는 것은 경매 대상 부동산 중에서도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고 감독받는 거예요.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가 아니라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3번 나왔죠. 4번 주택의 관리 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아니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 있는 업무죠. 5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당연히. 결국 뭐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죠. 네. 20번 문제는 19번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복습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80페이지에
제3절 중개사무소인데요. 이 중개사무소에서는 해마다 최소 2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분양 대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두는 것은 이 법상 금지된다? 금지되지 않지요. 중개 업무를 위한 중개사무소는 하나만 두어야 되고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사무소 외에 분양 대행을 위한 사무소, 분양 대행은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행은 겸업 업무죠. 겸업을 위한 업무를 위한 사무소는 추가로 둬도 됩니다.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부동산 중개를 위해서 천막, 파라솔 등 임시 중개 시설물의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에 한하여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천막,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의 설치는 모든 개공이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개공 없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는 오직 중개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벌써 들었죠. 중개사무소를 오직 중개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하면서 연초소매업과 같은 겸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외에 다른 영업을 위한 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연초소매업, 로또 복권, 판매업 이거 같이 겸업해도 됩니다. 4번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 기재된 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정답은 4번. 5번 중개사무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 된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22번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회사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한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가 원칙이죠. 네. 2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3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촉구할 수 없다? 아니죠.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촉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4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이거를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복개공이건 다 설치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정답 4번.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했거나 이중 소속을 했을 때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중 사무소 설치, 즉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회사는 즉 공개공과 부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맞지요?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맞지요? 예. 그렇지만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사무소 설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 설치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인회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3번이네요. 네. 자, 24번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번. 중개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틀렸네요. 중개법인, 즉 중개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를 책임자로 두어도 됩니다. 자, 뒤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귿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바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을 말하죠.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번 옳은 거 하나 나왔네요.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책임자의 자격증4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만이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디귿번 하나밖에 없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여러분 이제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26번 1번 지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한 개의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도 사무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2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소속 공인중개사를 둬야 된다? 틀렸습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책임자로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책임자 외에 별도로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존을 고용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4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 수습을 포함하여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네, 정답은 4번. 5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아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에 추가로 사무소를 더 둘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볼게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2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가설 건물은 임시로 잠깐 지어놓은 모델하우스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다 통보해야 된다? 아닙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겠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맞죠? 이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죠.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서류를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통보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서류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보관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사실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통보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옳은 거 4번이었죠. 28번 문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풀어 보시고요.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점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둘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 가로 열고 준공 허가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하여 이런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죠. 맞네요. 2번 둘 다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둘 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유무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 시도자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제출을 해야 되죠. 맞죠? 4번 둘 다 원칙적으로 실무교육 이수하기 증 4번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등록관청이 직접 실무교육 이수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실무교육 이수하기 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4번 둘 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갑과 중개법인 을과 을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및 소속 공인중개사 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말입니다. B군의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고 공개공과 부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2번 갑,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개공 갑이 B군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임시중개시설물은 어떤 개공이든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3년 3천만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번 을은 중개법인 을이니까 중개법인 을이라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죠. 법개공을이 B군의 분사무소 두고자 할 때 B군의 분사무소 둘 수 있죠. A군이 주된 사무소니까 A군을 뺀 나머지 시군구에는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군의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 군수에게 여기서 병의라고 되는 병의 요거를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병의 요걸 두 글자를 지우세요. 병의 요걸 지우고 B군 군수에게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관련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B군의 분사무소를 둔다 하더라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A군수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서류 제출은 전부 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A군수에게 해야 됩니다. 4번 을은 즉 법개공 을은 B군, C군, D군의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A군을 제외한 다른 C군구에 한 개씩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병이라는 사람은 분사무소의 책임자인데요. 책임자 병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정은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소속공인중개사 정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병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정도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수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책임자 정은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정은 실무수습은 받지 않지만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결국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문제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해야 되겠죠. 맞죠? 답은 1번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등록 신청할 때 또는 고용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이전 신고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옳은 거 답 1번 나왔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개 중개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사는 인장 등록을 각자 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 해야 됩니다. 사무소만 공동으로 사용할 뿐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각자 이루어져야 됩니다. 4번 법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사는 법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개공의 종별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운영규약을 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운영규약을 정할 의무도 없고 운영규약을 정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업무정지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개업공인회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 승낙서를 주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요 다른 개업공인회사가 이전에 올 수도 없고 업무정지 중인 개공이 다른 개업공인회사에게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공동사용 승낙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공도 당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죠. 즉 업무정지 개업공인회사가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그 사무소를 이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다른 개공 등은 계속 그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었죠. 4번 법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 법인인 개업회사의 중개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업무적 전국된다? 전국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5번 타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인 승낙서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임차한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임차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한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34번부터 사무소 명칭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인데요. 3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중개사무소 명칭과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틀렸죠? 법개공과 공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선택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2번 법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년 1천 만에 처한다. 아니죠. 부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해야죠. 3번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지만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된다. 책임자의 성명만 표기할 의무가 있고 연락처는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로형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성명을 표기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을 호박부동산중개로 할 수가 있다. 맞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면 되니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들어갔으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산 명칭을 사용한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해야 된다. 아니죠. 1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야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쓴 건 전부 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건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닙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죠. 4번 법인 개업공인사가 분사무소에 옥상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 및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된다. 분사무소에 설치한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옥상형 4가지 간판에는 분사무소 간판이니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면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까지는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자 및 이게 빠져야 되겠죠.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한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아니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하죠. 그래서 간판 철거 명령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 철거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등록관청이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36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37번 중개사무소 명칭 및 5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 A는 설치할 돌출형 간판에 주식회사 대한부동산중개로 표기했습니다. 대한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법계공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둘 중에 하나 문제 들어갔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지 않아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돌출형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야 되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야지 벌금형을 받는 거 아닙니다. 네. 2번 시도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하여 사무소 간판을 설치한 개공 B에 대해서 간판 철거를 명했다. 간판 철거는 시도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를 명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C는 사무소 명칭을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켜 C 공인중개사무소라고 표기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했다. 맞습니다. 부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문자 쓰면 안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문자를 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에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법계공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신의 성명을 5개 광고문에 표기했으나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들었습니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자신의 성명만 표기하면 되지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 표기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받지 않습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만 표기하면 되기 때문이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는 부동산 중개와 유산 명칭을 가로형 간판에 설치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와 간판 철거를 명령을 받았다.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게 되면은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간판 철거 명령도 받게 되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이거는 등록관청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법원으로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도 받고 등록관청으로부터 간판 철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관청으로부터 간판 철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38번 문제 풀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해당되는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수 있죠? 맞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된다? 아니죠. 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을 명시해야죠. 성명. 그래서 틀린 거예요. 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 답은 2번. 3번 법인인 개업공인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택배자 성명 명시해야 되겠죠. 맞고. 4번 개업공인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가 떨어져진다. 맞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개업공인사의 성명을 명시하면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함께 명시하더라도 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맞죠? 이 법 위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성명은 광고할 때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에 소공의 연락처를 같이 명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쉬었다가 이제 39번부터 볼 텐데요. 39번 문제부터는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장 등록,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요게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셋째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